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영식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말씀하셔서 갑자기 엄청 부담이 됐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요. 네, 하여튼 오늘 귀한 자리 작년에 이어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서사연에서 매년 이렇게 사회적 경제 정책과 관련된 어떤 논의들을 좀 집약해내고 또 서로 의견 나누시는 자리를 만드시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늘 좀 약간 좀 과장이 아니라 감동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원 조직 운영하시기도 바쁘신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뭔가 해내신다는 게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저도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초대받은 거는 아마 이제 최근에 사회적 경제, 새 정부 들어서서 사회적 경제 정책들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하여튼 그 말속에서 계속 뭔가 참여해서 돕고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정보가 있지 않을까 해서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새로운 정보는 별로 없을 텐데 하여튼 돌아가는 얘기들 제가 늘 가끔 강의할 때 표현하는데 저는 사회적 경제 정사 전문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 야사 전문인데 야사를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협의회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저희 협의회는 2013년에 만들어진 행정협의회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43개 기초지자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게 한 50개 정도까지 됐었는데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막 탈퇴도 하고 뭐 이러면서 변화가 좀 있고요. 또 지금 최근에 다시 또 가입하신다는 것들도 생겨서 부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장은 경기 안성시장님이신 김보라 시장님 맡고 계시고요. 저희 협의회는 뭐 어쨌든 여러 이 현장 주체들 조직들하고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모르셔도 이제 저희 협의회 이름은 아마 많이 여기저기서 보셨을 겁니다. 사회적 경제 정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럼 지금 또는 그동안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우리 환경을 한번 들여다보자면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살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회적 경제 정책 환경을 일단 중앙정부 위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제일 자주 나오는 얘기가 정책 분절성이죠. 그러니까 주무부처들이 다 달라서 또 이 기업,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에 따라서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 따로 노는 그런 칸막이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 전략이 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법 얘기 이제 제가 오늘 제일 많이 할 텐데 기본법이 부재하다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이제 정책 사업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또 비는 부분도 생기고 또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각자 노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절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원 역량도 상당히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편차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은 사실 뭐 민간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오히려 중앙에 있는 뭐 제가 이렇게 거명해서 좀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진흥원 이런 곳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시는 곳이 있는 반면에 또 지방에 가면은 그 지원 인력이라고는 사실 거의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이 이게 이제 저희가 사회적 경제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이 자활을 시작해서 제도화된 것은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본격화된 건데 아시듯이 사회적 기업 사업이 정책 사업이 이제 약간 보조금 지원 이제 인건비 지원 위주로 초기에 세팅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현장 주체분들이 좀 그런 데 익숙하신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금융 방식의 접근 어떤 지원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번 얘기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현장 주체들이 많이 이제 취약한 곳들이 많고 정치 환경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그런데 지방 정부만 놓고 보면 뭐 어떠냐? 지방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한다 그랬을 때 열심히 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대략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죠? 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고 관리하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식 제고 활동들을 하고 교육 공부하고 판로 지원하시고 뭐 박람회 같은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열심히들 잘 그동안 해오셨는데 사실 아까 뭐
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연대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자체 예산만으로 이런 유형들의 사업을 다 충분히 하기가 어렵죠.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처별로 이제 조직 유형별로 이렇게 따로 관리들이 되고 있고요. 그걸 이제 광역 지방정부가 모아서 중간 광역센터들도 있죠. 여러 광역 지역 광역 자치단체에 있는데 중간 지원 조직들이 이렇게 협력을 하죠. 그리고 복지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자활센터가 약간 복지 전달 체계 일부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이 부처들하고는 좀 다르게 경로로 접근을 합니다. 어쨌든 광역센터들이 뭐 해서 그게 결국은 기초로 내려오면은 이 부문별 조직 유형별 구분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냥 제가 이제 계속 이 그림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요새 다니면서 하는 게 결국 기초지자체로 오면 이건 깔때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적 제가 그래서 토론회 같은 데 가서 맨날 이제 요새 욕먹을 소리를 많이 하는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회장님들 모셔서 막 이제 저희도 지원해 주세요. 저희도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하시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기초 단위로 오면 저희 회협의 단체장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 구분해 놓으면 뭐라냐. 어차피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내려오면 사회적 기업인지 협동조합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 걸 고민을 해야지 뭐 마을기업 센터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무슨 얘기가 필요하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깔때기가 되는 곳에 굉장히 적은 그러니까 적은 수의 인력과 그러니까 저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간지원 조직도 마찬가지죠. 5인 이상의 사회적 경제 부서 인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 자치구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민선 8기 지방정부는 거기다가 이제 더 뭔가 악화된 건 사회적 경제 추진에 긍정적인 지자체장이 물론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축소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치적으로 뭔가 이념적으로 접근해서 또 사회적 경제 부서를 없애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지역 안의 사회적 경제 조직 운영 방식도 뭐 위탁을 했다가 직영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영하는 센터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현장에서 보시기는 지역에서 위탁했다가 직영한다 그러면 좀 서운해 하시긴 하거든요. 우리를 못 믿나? 막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 체계의 안정성들이 조금 이제 훼손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 사회적 경제 정책들을 고민들을 하셨고, 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막 얘기하셔서 81번에 하여튼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 국정과제 하나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제정책, 경제 활성화 정책 중에 하나로도 사회연대 경제가 명시됐죠. 제가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 경제를 혼용하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뭐 개념상 엄밀히 따지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 정부나 뭐 저부터도 저희가 사회연대 경제라는 용어 자체를 조직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쓴 곳인데 2013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사회적 경제라고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국정과제로 이 정책을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정책을 이제 선언하고 크게 보면 4가지 방향입니다. 기본법 제정하겠다. 그 다음에 지원 체계를 민간 협력 방식으로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연대 조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그 방향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다 관심 있으실 내용이지만 공공부문 우선 구매 촉진 의무 신설하겠다 해서 조금 기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표는 이제 정책 환경이 그동안 좀 훼손됐는데 그걸 다시 복구하고 그다음에 지원 체계를 좀 효율화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국정과제를 내고 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과제로 제시가 됐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국무회의에서 이게 토론이 좀 치열하게 됐었습니다. 9월 16일 날 그 국무회의에서 뭐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보셨을 텐데 대통령께서 뭐 행안부 장관님이 막 이제 사회연대 경제 저희 열심히 할 거고 이런 얘기 하니까 갑자기 주무부처가 누구냐 했는데 막 서로 저요 했어요. 사실 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텐데 그래가지고 결론은 아시듯이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제 행정안전부가 총괄부처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계기인데 사실 이전에 이미 지금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내부에서 행안부 장관님이 내가 이거 챙겨서 해야겠다라 그러니까 다 비켜 뭐 요새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할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좀 강력한 입장을 보이셨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우리가 질문을 하면 행안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역이 주도하는 상생 경제를 할 거다. 그러니까 지역에 오면 사회적 경제 정책이라는 건 결국은 경제 정책이기도 하지만 지역 활성화 정책이고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사회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건 구분이 의미 없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깔때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신 게 행안부가 굉장히 뭐 일부에서는 특히나 이제 행정을 경험하신 분들은 행안부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행안부가 그런 식으로 막 다 또 이렇게 뭔가 관리 감독의 대상으로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보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무부처는 행안부지만 다른 부처들하고도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논의되는 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계속 가져갈 거냐, 중기부로 갈 거냐. 협동조합은 중기 벤처부로 갈 가능성이 지금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 오늘 특히 아침에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래서 약간 더 이렇게 포멀하게 입고 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기사를 보시면 내용이 조금 나올 텐데요. 지금 어쨌든 중기부로 간다는 방향이 있고 생협도, 아이컵이나 뭐 한살림 같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생협도 중기부로 지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기재부가 총괄하던 어떤 내용들을 행안위로 가지고 가서 행안위에 지금 3개 법안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김영배 안인데 김성회 안하고 김영배 안, 위성곤 안 놓고서 이제 오늘 지금 공청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게 사전에 약속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여기 먼저 왔는데 오늘 포럼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아직 공청회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귀동냥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핵심 방향으로 뭐냐 행안부 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제일 관심 있으신 내용일 수 있는데요. 기본법이 제정된다, 시행된다. 근데 기본법의 내용은 뭐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와서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자치구 지원센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말씀드리자면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하게 되고요. 현재 지금 어느 법은 5년 단위, 어느 법은 4년 단위인데 어쨌든 4년 내지 5년 단위로 해서 지역별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에 중요한 사회적 금융 공급을 지역별로 활성화한다. 즉 지자체 기금을 적극적으로 좀 조성하게 해라. 그 다음에 부처별로 다 지금 뭐 행안부가 맡는다고 다른 부처가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기부, 고용부, 노동부죠. 이제 노동부 뭐 등등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각자 좀 전략들을 세워라.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하고 연계된 사업다. 그 다음에 또 기본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과 사회적 경제를 붙여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거는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겠다. 지자체 평가하는데, 정부 평가하는데, 공공기관 평가하는데, 사회적 경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는 열심히 도왔는지를 평가하겠다가 이게 되게 중요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역이 깔때기가 되는, 뭐 지금도 깔때기지만 조금 더 표현이 그렇지만 성능 좋은 깔때기가 되도록 이제 정책 환경이 바뀔 겁니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이제 중앙정부도 많은 걸 했지만 특별히 수행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중간지원 조직 운영하는 거나 공공구매 판로 지원, 뭐 기금 운영 같은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여러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일부는 반면교사 삼고 또 성과가 있었던 거는 그걸 잘 발판으로 삼아서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법 제정이 어쨌든 최대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그게 제일 이슈였는데 지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있고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 진흥원을 그대로 둘 거냐 없앨 거냐 또는 없앤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다른 부처에 붙일 거냐 뭐 새로 만들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는데요. 그런 쟁점 사항들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법을 먼저 만든다. 특별히 올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당정협의회에서는 올 연말까지 어쨌든 최대한 추진한다이고요. 왜 중요한지는 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냥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 방향은 지역 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할 때 행안부나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설계돼서 쭉 내려올 텐데 이 지원 체계 또는 전달 체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상황에서 좀 저는 이건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제안하고 있고 또 일부 이제 단체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라 제가 그냥 넣었는데 잘하는 놈한테 떡을 더 주자.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데 막 약한 곳들 키우느라고 뭐 공평하게 한다고 그러지 말고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하는 곳들한테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 특히 자치단체장이 열심히 하는 데는 좀 잘 도와주자. 안 그러면 안 하는 데다가 그냥 예산 내려주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를 지우자. 이게 좀 거칠게 들리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자꾸 강조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이 어쩌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돌봄 정책, 먹거리 정책, 주택 정책, 복지 정책 또 뭐 문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역 소상공인 정책 안에 사회적 경제를 붙여서 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지원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저희 협의회에서 매우 강조하고 아마 여기 오늘 모이신 서사형 관계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얘기인데 저희는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역센터 아무리 크게 잘 만들어놔야 별로 쓸모없다. 저희가 10년 넘게 서울,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서울시 상경센터와 관련된 일도 하고 그 옆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봤는데 센터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중요한 건 기초센터니까 자원과 역량을 좀 기초에 몰고 광역은 광역이 사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거든요. 경기도처럼. 그러니까 기초를 좀 잘 도와주자. 그리고 이건 거꾸로 현장한테 이제는 앞으로는 직접 보조보다는 금융방식 지원이 많아질 테니 금융방식에 좀 익숙해지자 합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사회적 경제에 관한 공격이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이틀 새 벌써 5-6개가 쫙 나왔어요. 제가 그거 몇 개, 한 5개 모아놓은 건데 이거는 매일경제고요. 언제까지 퍼줄 거냐 사회적 기업에. 이건 조선일보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법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얘기하는 건데 수차례 무산됐는데 또 한다 이것들이 막 이런 태도예요. 한국 경제는 제일 심한데 사설에서도 쓰고 기사로도 쓰고 계속 예산 빼먹는다 얘네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를 포함해서 다 예산 빼먹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전 열이 받아서 막 댓글을 달거든요. 제가 댓글 원래도 다는데 기사에 막 댓글 다는데 안 달려요. 안 달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엊그제 무슨 정부랑 같이 하는 포럼에서도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주체들이 너무 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왜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냐. 이거 보세요. 나랏돈 주겠다고 한다. 주민자치회에. 줄줄 샌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걸 바꿔서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돈이 줄줄 샌다고 기사 나가면 센터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에 띠들르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기자한테. 아무도 이거 대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좀 당황하고 있어요. 아니 법 만들어준다는데 왜 현장이 이렇게 조용하죠? 그리고 저한테 행안부 관계자가 약간 당황스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차 구매를 추진한다든지 공공구매 예산을 분석한다든지 상호구매 추진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요거 2-3개만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 범위를 넓게 생각하셔야 된다. 앞으로는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조금 대신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사업들을 먼저 좀 잘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근데 행안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역에 가서는 예를 들면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 놓고서 똑같이 공공구매에서 경쟁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사회적 기업이니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형평성, 공정성 시비가 맨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이제 헤쳐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체인지 메이커라는 자부심으로 저는 세상을 바꾸는 분들인데 저런 일각의 노이즈들을 잘 극복하고 싸우시고 이기셔서 우리 모두 내년에 올 연말에 기본법 통과되면 뭐 파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